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제 총선거가 91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무척 바빠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으로는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밖으로는 외연 확장을 위해서 전국 지방을 바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으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과연 언제쯤 병상에서 현장으로 나올까? 아니면은 지난번처럼 단식대의 병상 업무를 보았던 것처럼 그런 업무를 볼 것인가? 아니면은 몸을 수스르고 바로 현장으로 뛰어들 것인가? 바빠졌습니다. 이렇게 양대 거대 정당의 움직임과는 달리 제3지대를 생각하고 있는 신당들도 나름대로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3지대의 한 축이죠. 한국의 희망 대표인 양영자 의원이 오늘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이낙연, 금태섭, 이준석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자연스럽게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성급한 언론들은 빅텐트를 위한 밑그림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선거 때만 되면은 빅텐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꺼내는 빅텐트라 그런지 깨끗하고 쓸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좀이 쓸거나 또는 오랫동안 방치했었기 때문에 구멍이 여기저기 나지 않았나 하는 쓸데없는 걱정도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희망 대표인 양양자 의원이 작년 8월인가요? 탈당을 했었죠. 그리고 금태섭의 경우도 일단은 의원은 아니지만은 작년 12월 지난달에 새로운 선택당을 만들면서 정치권 안에서의 입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역시 또한 작년 말에 탈당을 해서 이달 안에 신당 창당 작업을 끝낸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경우 정말 엄중하다는 별명처럼 뜸을 많이 들였지요. 평소에도 생각이 많고 신중하게 말하고 결정하는 그 스타일이지만은 솔직히 정치 경력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남들이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죠. 앞에 세 사람과는 비교조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민주당을 떠나온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줄곧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만큼 본인도 고민이 많겠죠. 그런 내 살과 내 몸과 같은 민주당인데 그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네 사람이 여론의 관심, 언론들의 프레시를 받으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의 표정은 웃는 얼굴로서 반갑게 손을 잡고 있지만은 분위기야 뭐 말할 것 없이 좋지요. 그런데 각자의 머릿속에는 다른 속내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정치사 70년을 돌아보면은 언제나 선거철만 되면은 제가 그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합종연횡, 이합 집산이 하나의 이름처럼 관례처럼 이루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옮겨가는 사람에게는 늘 따라붙는 것이 철새 정치인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용기를 냈다. 참 힘든 결단을 했다라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는 것이 반복되는 우리 정치 70년의 역사였습니다.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은 못 되죠. 아무튼
선거철만 되면은 늘 합종연횡이다, 이합집산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요. 당 자체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옮겨가는 것도 옮겨가는 것이지만 당 자체도 선거철에는 급조해서 당을 만들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름도 모르게 사라지는 정당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홍준표가 이준석, 유승민이는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은 이준석이가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든다고 할 때에 한 얘기가 있었죠. 그것은 성공하지 못하는 포말 정당이다. 포말, 가루처럼 흐트러져 버린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정당사는 정말 부침이 심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우리의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합종연횡, 이합집산과 같은 버려야 할 유산은 버리고 정말 깨끗한 정치를 한번 만들어보자. 정치인들 입에서 늘 나오는 것이 선당 후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선민 후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선당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먼저 앞서는 그런 정치를 만들겠다. 선민 후사.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함께 기존 정치인들에게도 하나의 자극을 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무튼 오늘 네 사람이 모여서 빅 텐트를 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오늘 네 사람이 모여서 의기투합을 보이면서 제3지대에 대한 가치, 기대치를 높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과연 그 빅텐트가 제대로 쳐질까 하는 의구심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반갑게 만나서 손잡고 웃고 하지만은 생각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동상이몽의 그런 마음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 걱정도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모두가 다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빅텐트 안에는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은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는 빅텐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내 지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을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내 몫을 차지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커다란 쟁점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민감한 문제죠. 아주 예리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당의 존립도 관계가 되는 이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빅텐트에 합류하려면은 정치 지향점이 같아야 하지요. 그리고 정치 추구하는 가치 개념이 같아야 합니다. 또 생각하는 그 개념이 이념이 같아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것 지향점 가치니 이념 이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죠. 상황이 못 됩니다. 무조건 빅텐트 안으로 얼굴만이라도 들여밀자. 몸은 팔 다리는 밖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얼굴만이라도 빅텐트 안으로 넣어보자는 것이 네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 불리게만 신경을 쓰지 정치의 지향점, 가치, 뭐 이념은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새 불리겠다. 한 사람이라도 내 사람을 더
배지를 다는 데에 힘을 모으겠다. 이러니 쉽게 양복, 빅텐트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의사들은 이럴 때에 수술은 잘했는데 그 내용, 미흡하지만 봉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네 사람도 빅텐트 안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일단은 봉합을 잘해서 한번 출발을 해보겠다, 그런 마음인데, 글쎄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고민이 또 하나 있죠. 막대한 그 돈을 누가 낼 것인지, 돈의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최대의 관점이 됩니다. 기존 정당이라고 하면은 의원 수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자금이 막대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고 있는 4개 당의 사람들은 배지 단 사람들이 한둘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치 자금,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죠.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좋아서 빅텐트 하지만은 빅텐트를 한번 친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파생되는 강론적인 문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대단히 고민스러운 얘기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오늘 일단은 네 사람이 모여서 빅텐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지켜볼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준석이가 탈당한 것은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주 잘한 짓이다. 이준석 본인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알턴니, 썩은 이를 뽑아냈으니까 당으로 볼 때 얼마나 시원하고 아주 잘된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매일 방송에 나가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당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침을 뱉고 대통령을 저주하는 그러한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해당 행위를 했던 사람이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내가 당에 남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들어달라, 이런 부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홍범도의 이념 문제, 사상 문제에 대해서 흉상을 옮기는다 그 문제와 더불어서 최상병 수해 때의 사망사건 민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해라. 또 이태원 할로윈 참사에 대해서도 유가족들과 대면해서 만남을 가져라. 이것을 평당원이 당 지도부에게 요구하고 이것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탈당할 것이다. 그 전제 조건을 건 것이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평당원으로서 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탈당하겠다.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준석이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치 민주당이 하는 그 주장을 그대로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민주당 요구를 대신 요청한 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에 이런 이준석을 끌어안고 함께 가자 주장했던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이번에 이준석이가 12월 27일 작년에 탈당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함께 움직이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낙연의 경우 탈당을 한다 얘기를 하지만은 이낙연의 경우는 좀 다르지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 정통 민주당을 지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당을 옮겨본 적이 거의 없는 기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뿌리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민주당의 뿌리는 과거와는 많이 퇴색된 그런
민주당이 되고 있다라고 정치인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비록 당 대표이긴 하지만은 이재명이 정통 민주당의 뿌리를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통성 적자 운운을 한다면은 이낙연이가 훨씬 더 민주당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이낙연이가 그동안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지형까지 몰고 오는 데에 대해서는 이낙연도 분명히 책임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여건상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나 힘으로 볼 때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의 탈당과는 근본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은 잔머리 야합의 정치꾼들에 따른 정치적인 그런 야합을 보여왔지만 망을로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였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깽판을 쳐도 어느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싫은 소리 따끔하게 질책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이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당에서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던 이준석이가 한동훈이라는 거인, 빈틈이 없는 한동훈 앞에서는 정말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자신이 도저히 서 있을 공간이 없어진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던 제멋대로. 그런데 한동훈 앞에서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서 있을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계동 고깃집에서 탈당 선언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탈당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쫓겨난 것이다. 한동훈 때문에 쫓겨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새 분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연대한다, 연합한다 이런 말 자체들을 네 사람도 쓰고 있는데 글쎄요,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저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양양자 출판 기념회, 오늘이 출판 기념회의 허용 날짜가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출판 기념회들을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전에 이낙연이 금태섭이 이준석이 가서 빅 텐트를 치기 위한 4인의 사람들이 모여서 덕담을 나누었는데 이낙연은 축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 이낙연은 그래서 자신은 마중물을 부르기 위해서 허드렛 물로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참 정갈스럽고 맛깔스럽습니다. 제가 느낄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사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질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협력 방식이 무엇이 돼야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니까 앞으로 드러나겠지만은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낙연이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해오던 말 버릇이었습니다. 그대로 결론이 없는 원칙 선상에서의 얘기를 하는 이낙연의 축사와 기자 일문일답이었습니다. 이준석이가 또 축사를 했었죠. 이낙연 대표, 아무래도 이낙연이 정치 고물 아니겠습니까? 이낙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이끌어주는 분들의 목소리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그러면 이낙연과 이준석이가 연대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겠지만 바른미래당 사태는 바른미래당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의 사례는 결코 반복하지는 않겠다라고 조심성 있는 그런 발언을 보였습니다. 금태섭,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서 존중의 정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를 시작할 때가 됐다. 네, 평범한 그러한 덕담의 축사의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원론적인 얘기에 그친 것이죠. 아마 이 세 사람, 양양자까지 포함한다면 네 사람이 고민을 할 것입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에서 같이 의견들을 나누고 첫 모임을 갖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빅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해결할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해관계를 어떻게 서로 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냐. 막판에 가서는 돈입니다. 돈. 이 문제가 예민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글쎄요. 연대한다는 것이, 연합한다는 것이, 합당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정치는 그동안 늘 합종연행, 이합집산, 정치의 정도를 걷지 않고 늘 뒷거래 야합으로 이루어진 정치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해보자. 합종연행이라든가 이합집산의 그러한 구시대의 정치는 이제 해보지 말고 사라지게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네 사람의 행동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무튼 네 사람이 모여서 빅텐트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 강론적인 얘기가 아닌 원론적인 얘기로 그쳤는데 우리 모두는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